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오후 퇴근길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그 디지털 단지는 금요일 오후가 차가 가장 많이 막혀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오후 5시 10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디지털 산업단지에 현재 입주해 계시는 그 대표님들께, 기업체 사장님들께 사장님께서 이런 영상을 좀 보셨으면 하고 싶어서 좀 그 내용에 맞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체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공단의 영향이 너무나 많이 큽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에서 최근에 이렇게 이 입주를 불법으로 하고 불법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제재를 했고, 강력하게 실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실제로 임대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업체들이, 개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이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 중 가장 분양이 안 되는 곳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가산동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중심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산업단지 공단에서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부터 입주 업종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입주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 증빙이 되어야만 또 나와서 실사를 해서 너네들이 정말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증빙을 해줘서 다음 임대 사업을 하든 매매를 하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절차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 산업단지는 누가 분양을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을 물론 이제 나는 됩니다, 우리는 됩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분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편법으로 이거를 산업단지 공단의 입주 심사까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이 업무 절차를 했던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안에 모든 부동산을 통틀고 분양사원을 통틀어서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자랑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불법으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해줬던 편이기도 했고요,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업무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장 이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의 돈을 위해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임대로 있든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자기 사옥이든 이 대표님들이 지금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더 사야 됩니다. 더.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분양해왔던 이렇게 모든 좋은 물건들은 사실 이 디지털 단지 안에 사장님들이 많이 움직여 갔지만, 그래도 더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해 보셨고, 또 사용해 봄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얼마나 좋은지를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맨 처음에 샀을 때의 분양가와 지금 현재 매매가를 기업체 대표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님들이 이게 올라가서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이게 그 중에 이 투자자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빨리 돌아갔던 이 대표님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로 이렇게 회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봐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뭐 분양을 좀 더 받아요. 이분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게 뭐냐면,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은 내가 정확하게 썼고 여태까지 사용해 왔던 이 근거 때문에 얼마든지 임대 사업을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입주를 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산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번 입주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장점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산동 안에 있는 대표님들께서 분양을 더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산단을 잘 처리해서 입주하지 않고 그냥 임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더 좋겠죠.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업체에서 가산동에 들어와서 입주 심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분양을 받아서 뭐 지점을 설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연구소를 뭐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현재 계시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더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물론 이제 그 사업이 물론 잘 돼야 되고 부동산 임대 사업이 뭐 주가 목적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기회를 쭉 봐오시면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이 가장 위너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달 그래도 뭐 공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매달 안정적으로 뭐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요. 그게 얼마만큼 강력한 힘이 됩니까? 회사가 뭐 다른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산동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과외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가산 디지털 단지가 더 분양이 활성화가 안 된 가장 결정적인 또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맨 처음 이제 분양 시장에 들어와서 분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100% 다 실수요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 실수요자였기 때문에 기업체들한테만 영업을 해야 하는 영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업체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컨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영업사원들이 기업체를 컨택을 했고, 뭐 DM을 발송했고, 이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 뭐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전단지를 돌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서울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지역의 그 대표님들을 이쪽 안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지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 분양시장이 그 투자자 위주로 변화되다 보니까 한 번에 투자자들이 확 초기에 분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분양하던 사람들이 그 대외적인 영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많이 그 체질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체질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굉장히 분양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 계시는 대표님들께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하시죠. 왜 그러냐면 시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또한 아십니다. 할인 분양을 한다는 것도 나중에는 아실 거고요. 어떤 다른 뭐 프로모션이 진행된다는 것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때 좀 좋은 물건들을 초이스해서 좀 더 사시고 좀 더 들어오셔서 임대사업을 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은 계시는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좀 이제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사실 상당수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또 영상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업체 입장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좀 더 또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좋은 좀 더 나은 정보나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